네, 송기현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일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승사 송기현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는데 중국 섹터의 종목군들도 눈에 많이 좀 띄네요. 네. 오늘 송기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스타주로 뽑으셨나요? 네. 이 종목에 관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STX 페노션을 오늘 스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STX 페노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세가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들뜬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스타가 됐는지, 왜 스타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STX 페노션에 대한 레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3분기 드디어 이제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누적을 해왔지만 내년에는 흑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레포트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3분기 때는 전통적인 비성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380척 수준의 운영 선대가 4분기에 들어서는 400척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30억 정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년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포트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좀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3분기 때는 계절적인 비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 선대가 380척이었는데 4분기 때는 성수기예요. 그러면은 비수기에 비해서 성수기에 때 운영 선박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내년 실적을 흑자 전환으로 이렇게 어림잡았다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낙폭과대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바닥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이게 이 주가 상승이 기조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이 드네요. 네, 리포트를 신뢰하기는 아직까지 여건이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시군요.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렇다면 STX 페노션의 그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오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오늘 그룹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송기현 전문가의 특징이 원래 낙폭과대주는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오늘 또 그룹핑의 기준이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네요.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좋은 그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세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요. 금호석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림산업, 마지막으로는 포스코까지 세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대표주들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부터 살펴주시죠. 네, 대표적인 중국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기가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중국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 석유 화학 종목들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이상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호석유가 또 대표적이고, 대림산업 오늘 건설주들의 상승을 또 이끌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살펴주시죠.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사실 대림산업이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퍼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0% 정도 할인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기간 시장의 소외를 받으면서 그 할인 폭이
50% 이상 확대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격차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림 산업에 대한 그 가격 메리트가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60일선을 또 돌파한 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역시 뭐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포스코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도 뭐 거의 정유화학주랑 비슷하죠. 중국에 비해서 중국 경기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철강주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철강 가격이 더 이상 이제 하락폭을 좀 진정을 하면서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들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회복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철강의 이 센티멘트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선정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탑픽은 포스코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포스코. 단연 뭐 대표적인 또 종목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거든요. 좀 자세히 네. 살펴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는 주도주들이 약간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거의 지금 주도주가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납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약간은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왜냐면은 PBR 기준으로 0.7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따졌을 때는 서브프라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서브프라임 때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도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중국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지 지금 철강에 대한 그 수급,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공급과의 형상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그런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면은 중국에 대한 그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닥에서 거의 30만 원대까지 찍고 지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37만 원에서 38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펀더멘털,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보통 펀드 매니저들을 평가를 해요. 수익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률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급격하게 이제 낙폭과대중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반등은 거의 8분 능선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는 여기서 그냥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구간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깨지는 33만 원 선이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매수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신 건가요? 사실 지금 매수하면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한 36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36만 원 가봤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2, 3% 됩니까? 예. 2, 3%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주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뿐만 아니라 고로 업체들의 PBR이 0.6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고 지금 낙폭과 대주들 많이 움직이는 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오늘 탑픽 종목이 포스코였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 33,000원으로 33만 원으로 제시가 됐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손기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